자, 문제 문장 안에서 조건이 뭐고 참일 때 뭐를 해야 되고 거짓일 때 뭘 해야 되는지 문제 문장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문장이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면 문장을 바꿔내야 되고. 자, 여기서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이거가 8일 이상이면, 자, 뭐가 뭐와 비교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는 이 식의 결과가 8이라는 숫자 이상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내용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요 총 휴가 일수에서 요 사용 일수, 요 사람마다 사용 일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뺀 일수가, 자, 이 1번 셀, 이 1번 셀에서 D 3번 셀을 뺏는 일수가, 이때 이 1번은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밑에 거도 이 1번, 그 밑에도 이 1번 계속 똑같은 주소 써야 되니까 절대 참조 필요하고, 이렇게 뺏는 일수가 8 이상이면, 그러니까 8과 비교되어지면, 8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이, 그죠? 문장 안에서 문장 쭉 읽으면서 이런 조건식이 머릿속으로 쭉 흘러가야 돼요. 자, 그래서 if의 조건으로 equal if의 조건으로 이 셀의 값이 절대 참조해서 이 셀의 값이 빼기, 자,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 했는 것이 8 이상이면, 이거 이면 휴가 독촉. 8 미만 4 이상이면, 자, 요거면 휴가 독촉인데 다시 한번 8 미만 4 이상. 자, 우리가 조건 비교할 때, 자, 그 계산했는 값이 8 이상인가 비교했고, 그거에 참이면, 그죠? 참이면 우리는 휴가 독촉을 하고요. 휴가 독촉.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 false이면 다시 한번 또 조건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조건 비교를, 그 총 휴가 일수 빼기 사용 일수가 이번에는 8 미만 4 이상을 할 때, 8 미만은 이미 8 이상이면 이쪽으로 갔고 8 이상이 아닌 경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올 때 이미 8 미만이라는 의미는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4 이상만 표현하면 되죠. 4 이상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참일 때 휴가 권장, 거짓일 때 공백, 그런 식으로. 그래서 중첩되어지는 if는 거짓일 때, 요 거짓일 때 다시 한번 if 구문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참일 때는 휴가 독촉으로 끝이 나고, 거짓일 때 다시 새로운 if 문이 새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이 셀 빼기 요거 했는 것이 D 3번 뺏는 값이 4 이상인 것만 비교하면 되고, 4 이상이면 휴가 권장,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리고 두 번째 if가 닫히고, 색깔 보시면 요 if의 갈로가 이렇게 닫히고, 다시, 자, 이게 거짓 자리가 완성이 된 거죠. 조건식 참 거짓. 그래서 첫 번째 if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첫 번째 답이 공백인 거고, 이거를 채워서 복사하면 휴가 독촉과 권장 공백 셋 중에 한 가지로 나왔고요. 그래서 요 유형을 통해서, 자, 뭐가 뭐이면 항상 모든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걸 늘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가 하는 부분이 이 레코드의 정보가, 이 레코드에 있는 사용일수 정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거를 뺏는 이 레코드, 이 유사모라는 사람의 휴가 사용했는 일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조건부가 되고, 그 조건이 두 번, 세 번 비교되어지니까 if를 중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2번은 1차, 2차, 3차 중 하나라도 80 이상이면, 자, 하나라도 라는 말은 1차가 80 이상이거나 2차가 80 이상이거나 3차가 80 이상, 셋 중에 하나라도 하면 5월 안에서 이 중에 한 개만 참이라도 된다는 뜻이죠. 자, 예전에 이런 문제 딱 있으면 혼자 풀으라 하면 1차에서 3차 이렇게 범위를 막 넣으시고, 자,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자, 이만큼 범위를 놓고는 크거나 같다 80. 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런 건 없다 했습니다. if에서 이 여러 개의 값과 이 80이 비교되어지는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각각 이 한 값이 80이라는 하나의 값과 비교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각각의 하나의 값이 요 한 값이 80과 비교되어지는 거죠. 80 이상이고, 또 조건이 또 들어가니까, 자, 이런 형식의 조건식이 여러 번 필요할 때 우리는 and나 or 안에 담는데, 이 중에서 지금은 or인 거죠.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만족하면 될 때는 or 안에서 1차에 대한 조건 비교 따로 하고 하나의 값과 하나의 값이 비교되어집니다. 절대로 여러 값이 한 값과 비교되지는 않아요. 범위가 와서 비교하는 그런 것들은 SUMIF나 COUNTIF의 경우에 쉼표를 찍어서 따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요 값과 다시 한 번 더 2차의 값도 비교하고, 자, 3차의 값도 비교하고. 자, 이렇게 적을 때 각각이 다 참 거짓이 5월 안에 들어오는 인수는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참 거짓이 판단되어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된다는 건 비교를 하는, 이런 비교하는 조건식이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하는 조건식이 여기에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그래서 이 5월 구문이 if의 첫 번째 인수가 되고요. if의 첫 번째 인수로 조건식, 자, 그다음 쉼표 찍고 참일 때 합격,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 불합격. 그래서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다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if의 첫 번째 조건식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if의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부분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조건을 완성하고 참 거짓.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형태를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항상 그 식이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다시 비교한 거고, if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새로 if문이 들어간 거고, 이것도 조건이 많으니까 이만큼 길게 조건식,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조건, 그다음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 구문 안에 무조건 다 인수를 우리가 외운다는 건 그 인수의 틀에 맞춰서 내용을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 3번에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근무가 80 이상이거나 출근이 80 이상, 두 개의 이런 조건식이 그냥 올 수는 없고, 이거나 이거가 80 이상 했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다 이런 말이죠.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 조건,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어가 90 이상이라는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니까 and 속에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죠. and 안에서 요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이거 만족하는 거.
이 조건 만족하면서 그리고 이 뒤에 조건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조건이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여러 조건을 표현할 때 and나 or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 기출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푸실 때도 조건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참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참, 거짓 자리는 단순하게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 결과 자리에 if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순서대로 아까 제가 손으로 필기했잖아요. 그 손으로 필기하던 순서대로 하면서 바깥으로 함수를 써 나가셔도 되고요. 자, 그 과정들이 머릿속에 이미 쭉 문장 읽으면서 그려졌다면 그냥 if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자, if 안에 조건으로 and or 그 안에서 근무가 80 이상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건 아까 제가 문장 읽으면서 손으로 썼던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쭉 흘러갔어야 돼요. 그래야지 if부터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읽으면서 아까 제가 손으로 썼던 순서대로 식을 써 나가셔도 돼요. 출근이 80 이상. 특히 쉬운 문제에서 그런 식을 써 나가는, 읽으면서 바로 식을 써 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또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나 이것이 자, 요 OR 안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어가 90 이상. 그리고 and의 갈로가 닫힌 거죠. and 안에 조건식은 지금 몇 개 들어간 거예요? and 안에서 조건식 이것이 하나, 둘. 지금 and 함수 속에는 요 조건식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죠? 요 안에서 이게 다시 한번 두 개의 조건식이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그래서 이런 식을 쓸 때 갈로나 어떤 함수의 위치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 여기 있는 이론에 있는 문제에서 자꾸 실수가 거듭되면 그거를 완전하게 하고 기출을 사실 보셔야 돼요. 그다음 4번에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자, 문장 읽으면서 지금 제가 손으로 쓰는 과정이 머릿속에 쭉 흘러간다는 겁니다. 문장 읽을 때 바로 식을 써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식 쓰는 과정이 떠오르셔야 되죠.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이고 했으니까 조건 뒤에 더 나올 거고, 이고 했으니까 이 조건 만족하고 뒤에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그러면 총 판매액이 이상인데 뭐 이상요? 중앙값 이상인데 이 중앙값은 미디언 함수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언으로 구한 총 판매액이 미디언으로 구한 값 이상이면 총 판매액이 뭐가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레코드의 총 판매액 자리가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미디언으로 전체 총 판매액들의 중앙값 이상이면 자, 이 조건 하나와 그리고 이 조건 두 개를 and 안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손으로 쓸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조건식,
참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러면 이게 조건식으로 if에서 전체 조건식 뒤에 가서 효자 상품, 나머진 공백. 이렇게 문장 읽을 때 손으로 안 쓰더라도 전체 이 식이 떠올라야 되고, 만약에 이게 다 외워지지 않으면 지금 제가 손으로 썼던 순서대로 쓰시는 거고, 전체가 이미 싹 파악이 됐으면 if부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자, 전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문장 읽는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if부터 안 쓰고, 자, 조건이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했으니까 요 판매량이 150 이상 이고 뒤에 다른 조건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고니까 or이 아니고 and 함수가 올 거고, and 안에서 이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자, 뒤에는 총 판매액이 뭐가 했을 때 그 총 판매액은 이 상품 코드 첫 번째 식을 쓰고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요 자리 총 판매액을 의미하겠죠. 지금 가려져 있는 요 자리 총 판매액. 자, 그 같은 행에 있는 그 총 판매액이 이상인데 뭐 이상인가 하면 중앙값 이상.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써보면, 자, 함수가 딱 주어져 있었고 이 중에서 이게 중앙값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수식을 써보면 미디언 써주니까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값의 의미는 자, 차례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것 값을 말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미디언 함수 안에 자, 미디언의 인수로는 무엇의 중앙값이에요? 총 판매액의 중앙값이죠.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이니까 전체 요 총 판매액. 자, 위에서부터 드래그는 지금 마우스가 I자 모양 나와버리니까 못하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같은 레코드 아니고 밑으로 복사했을 때 이 범위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그리고 갈로 닫죠. 그럼 지금 여기 갈로 닫은 건 미디언의 갈로고, and 함수로 요 앞에 조건식, 그 다음 뒤에 조건식 두 개가 왔으니까, 자, 우리가 필요한 두 조건이 다 끝났으니까 and의 갈로를 닫고, 색깔로 이렇게 딱 보여주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색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색도 봐가면서 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이 전체가 if의 첫 번째 인수 자리가 되고, 자, 우리는 if, 자,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러면 참을 때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래서 이 값을 공백이 답이었고 밑으로 복사하면 자, 122페이지 1번이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여 그랬으니까 점수에 대한 순위 값을 구해야 되겠죠. 랭크 EQ로. 자, 그럼 랭크 EQ로 순위를 구해서 이 함수식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대상, 자, 1은 대상, 2는 금상, 2는 금상, 3은 은상, 이렇게 딱딱 대응되어지죠. 은상, 4는 동상,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라는 건, 순위의 나머지라는 건 학생이 10명 있으면 10등까지를 말하고, 학생이 100명 있으면 나머지 5등부터 100등까지를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표 1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몇 등까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자, choose 함수와 랭크 두 개만 주어져 있다면 무조건 몇 등까지 있는지 보고 choose의 인수가, 자, 첫 번째 인수의 랭크가 와서 학생이 100명 있으면 대상부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 다음 공백을 100개까지 쭉 다 해주고 갈로를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 수만큼 다 해줘야 되는데 if 에러가 딱 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무조건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를 덜 해버리는 거예요. 덜 해버리면 뒷부분이 4등까지는 딱 되는데 나머지는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 생긴 상황들이 다 공백, 나머지로 처리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if 에러 함수 안에서 요 식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건 5등 이후부터 몇 등까지 있는지 이렇게 if 에러가 있으면 몇 등까지 있는지 볼 필요도 없죠. 나머지 나 그냥 이 식에 오류가 생긴 상황에 대해서 공백을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실 때도 뭐 인원수가 몇 개 없는 거 다루기는 그죠. 다루기보다 양이 많을 때가 많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추주와 랭크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항상 이 추주 랭크 있을 땐 if 에러를 같이 써주는 게 훨씬 좋죠. 랭크에 따라서 인원수가 100명, 1000명 될 때 if 에러 없이 이걸 처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죠? 추주 랭크에는 if 에러를 항상 넣어주는 게 훨씬 식이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추주 랭크만 주어지면 자, 귀찮아도 다 써줘야 되고 if 에러하고 같이 주어지면 뒤에 나머지 부분을 다 쓰지 않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마무리를 해서 if 에러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논리 2번 시트에서 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했고요. 문장 읽는 순서대로 또 해볼까요? 자, 순위를 구해서 랭크 EQ. 자, 순위는 이 점수에 대한 순위면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쓰고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이 점수, 이 78점이 몇 등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자, 그거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하나 하고 그 다음 이게 몇 등인지 알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필요하죠. 이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 그 다음 큰 값이 1등일 땐 굳이 세 번째 인수 안 적으셔도 되고 갈로 닫을게요. 그럼 이 순위가 1이면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딱 주어진 함수가 if였으면 1과 같으면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돼요. 그죠? if였으면 문장 읽을 때는 똑같습니다. 요 밑에 함수를 안 보고 문장만 읽으면 if의 문제나 if 랭크의 문제나 지금 추주 랭크의 문제나 문장은 똑같이 낼 수 있어요. 밑에 함수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추주가 왔으니까 추주는 이런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냥 랭크만 가지고 앞에 랭크가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추주의 그 랭크의 답이 1, 2, 3, 4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는 항상 1, 2, 3, 4 같은 그런 숫자가 오는 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랭크의 답으로 왔는 것을 추주의 첫 번째 인수로 넣고 쉼표 찍으면 비교를 하지 않아도 요 두 번째 인수 자리 자체가 밑에 인수 힌트에 value 1, value 2, value 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자리 위치 자체가 이 첫 번째 인수의 값이 1일 때에 내가 표현할 값 1과 같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는 필요 없고 그냥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죠. 1일 때는 대상, 다음에 2일 때는 금상. 자, 이거 따옴표와 쉼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수 안 하도록 차근차근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고 랭크의 답이 지금 학생 수가 4등보다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추주와 랭크만 있다면 뒤에 공백을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공백 처리를 학생 수만큼 해야 되지만 자, 지금 if 에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 5등 뒤로는 전부 에러가 날 거고 그 에러를 if 에러 함수가 if 에러 뒤에 가서 쉼표 찍고요. 공백 그리고 갈로 닫죠.
그래서 문제 봐서 if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choose 랭크 함수를 푸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왼쪽에서 첫 번째, 그래서 밑에 있는 레프트 원서 번호 문자 셀 콤마 한 글자, 이거와 이 범위의 영역을 참조하여, 그러면 그 범위를 보면 이 범위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한 글자 요거하고 요 범위의 첫 글자를 비교한다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주면서 이거의 첫 글자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고, 자, 그 비교를 해서 두 번째 행의 값이 이런 테이블이 주어지면 우리가 VLOOKUP, HLOOKUP, 지금 이거는 HLOOKUP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HLOOKUP으로 요거를 보고 첫 글자와 일치하는 찾아서 멀티미디어, 답으로 멀티미디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HLOOKUP을 이용해서 푸는데, 자, 그런데 내용에 자, 참조해서 학과를 표시하는데 단 오류 발생 시 지원 학과의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 있고, 그래서 if 에러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SNM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A 같은 게 하나 있네요. A는 일치하는 게 없죠. 일치하는 게 없으면 HLOOKUP은 샵에 NA 같은 이런 오류가 표시되어지거든요. 자,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이 오류 자리를, 그 오류를 코드 오류라는 글자로 표현하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HLOOKUP 식으로 멀티미디어 학과 같은 멀티미디어 같은 이 답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 첫 행의 값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의 값이 답으로 오도록 찾아올 수 있는 HLOOKUP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거 쓰는 게 먼저죠. 그죠? 그거 안 되면 if 에러는 처리할 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HLOOKUP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이 레코드의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레코드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이 정보 중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한 글자가 필요하니까 요거 한 글자 레프트 원서 번호의 한 글자 이렇게 하고요. 이 값과 이 값을 밑에 있는 테이블 범위와 비교하고, 절대 참조 필요하죠. 범위와 비교해서 자, 두 번째 행에 있는 답을 찾아오고, 그 다음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보통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고 끝인 거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면 답이 쭉 다 나와서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치하지 않는 값이 있을 때 코드 오류라는 글자가 적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자, 이런 글자가 아니라 코드 오류가 적히기를 원해요. 자, 이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항상 첫 번째 식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거죠. if 에러. 그래서 이 식에 오류가 있다면 if 에러 뒤에 가서 표현할 거, 오류 있을 때 표현하고 싶은 거 코드 오류. 자, 이렇게 if 에러식을 같이 써주면, 자, 오류가 없었던 자리들은 원래 답 그대로 있을 거고, 오류가 표시됐던 자리에는 코드 오류라는 글자로 대신하는 거죠. 자, 이 자체의 데이터를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거를 제가 성명을 옆으로 넘겨왔잖아요. 한번 지금 저처럼 성명을 옆으로 가져오 보실래요? 요 부분을 쭉 블럭한 다음에 이동을 시킬 때 Shift를 누르세요.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 했었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자리 배치가 바뀌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의 답만 구하면 돼요. 지금 이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성명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구주희라는 요 사람 이름을 하나 한 셀에 답을 찾을게요. 자, 테이블의 형태가 지금 테이블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 비교를 할 거니까 vlookup 함수를 쓸 거고요. vlookup 함수를 쓸 거고 가장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 그래서 라지 함수로 라지 이 중에서 하나의 답만 구하니까 절대 참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제일 큰 거, 만약에 max가 주어지면 max 함수식이 들어오면 되고 라지가 주어지면 뭐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바꿔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또 그것도 난이도를 더 높여서 이 자리를 그냥 제일 큰 거 또는 몇 번째 큰 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 그죠?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dmax 함수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계산하면 그 답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한 값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 같으면 요 한 값 94라는 답이 되겠죠. 자, 그것을 자, 심표 찍고요. 요렇게 구했는 이 값을 이걸 테이블로 해서 이 천열과 비교해서, 자, 라지로 구한 값은 94가 되겠죠. 지금 요 데이터 몇 개 없으니까 94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94를 자, 옆에 범위 자리에 이 천열과 이것과 비교해서 답으로 가져올 거 이렇게 범위를 넣어줘요. 그리고 답은 두 번째 열에 있다고 2라고 적고, 자, 이거 작은 거에서 큰 순서가 있는 숫자 아니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 왜냐하면 라지로 구한 이 값과 요 범위에 있는 숫자 정확하게 그거 94 그거랑 비교돼서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구주의라는 답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 순서가 있는 오름차순이 아니면 무조건 정확히 일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해주면 구주희라는 답을 찾아주죠. 자, 지금 그래서 요런 유형, 그래서 이런 유형에 있을 때는 요 라지 자리 대신에 max 또는 dmax 이렇게 다른 함수식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식 자체가 이해가 되면 여기에 다른 함수가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스몰이 와도 되는 거고 d 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든 여기에 문장에서는 응용 가능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이쪽 옆에, 오른쪽 옆에가 아니고 이쪽 옆에 있는 요 이름을 찾아와라 하면 vlookup과 라지로 할 수가 없거든요. vlookup은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서 요걸 첫 번째 열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몇 번째 열의 값을 찾아오는 게 vlookup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을 찾아서 왼쪽에 있는 이 답을 찾아오라 하면 vlookup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자, 매치, 인덱스와 매치를 써볼게요. 한번 우리가 인덱스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인덱스는 제가 답 가져올 거, 만약에 사람 이름을 찾아오라 했으면 이 중에 한 이름이겠죠? 그러면 인덱스의 범위로 이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행위, 이 사람이 몇 행,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요거 94고 요거 몇 행의 열은 한 개밖에 안 했으니까 1열인지, 인덱스 매치 같이 나오면 인덱스 함수의 인수로 범위, 행번호, 열번호, 그 행번호, 열번호 자리에 매치가 두 군데 다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몇 행인지 행번호를 찾아주고 열은 한 개.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범위로 답으로 올 것을 선택하고 그다음 몇 행인지를 찾아주고 몇 열인지는 1을 적어주면 되죠. 몇 행에 1열. 그래서 1열은 이따가 뒤에 가서 적으면 되고, 그럼 몇 행인지를 어떻게 찾느냐. 매치 함수로. 매치와 라지로 가지고 요 94가 이 중에서 몇 행인지를 찾으면 요 중에서 구주의가 몇 행에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94가 요거 우리가 라지로 여기 이 94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을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 안에 아까 vlookup에 라지 썼듯이 매치에 라지를 쓸게요. 매치에 라지로 라지의 인수는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거. 자, 매치의 첫 번째 인수로 라지 함수식이 오고 그 다음 요 한 범위를 다시 주면 이 중에서 요 범위의 것 중에 라지로 찾은 94가 몇 번째 있는지를 매치가 찾아주겠죠. 그래서 일치 방식은 이것도 순서 없는 거니까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하면 지금 매치 라지 함수식 이걸로 이 94가 요 중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행이라는 값을 찾아올 거예요. 7행의 1열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매치 라지가 몇 행이다. 매치의 답은 아까 vlookup의 답은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름 바로 찾아내는 거지만 매치는 숫자 나오잖아요. 그죠? 매치의 답이 라지로 찾은 이 94가 다시 요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숫자가 나오면 그 94의 행번호와 구주의의 행번호가 똑같으니까 그 행번호, 콤마, 열번호는 1열. 이렇게 하면 딱 같은 답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해서 가져왔는 값 오른쪽에 있는 거면 vlookup 같은 식을 쓰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찾아오고 싶으면 인덱스 매치를 써야 돼요. 요 식이 행번호를 찾아준 겁니다.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자, if가 주어졌으면 문장이 어떻게 나왔든 뭐와 비교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많은 5개 제품은 이 부분을 뭐가 뭐이면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라지고 뭐가 이 라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자, 지금 많은 5개 했으니까 라지로 범위 콤마 5번째. 그러면 라지의 결과물은 뭐 나오는가요? 라지로 범위 콤마 5번째. 자, 이 데이터가 판매 총액. 자, 이 범위 콤마 5번째 하면 이 중에서 5번째 큰 값 어떤 숫자 하나를 딱 찾아내겠죠. 5번째 큰 값을 하나를 찾겠죠. 라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총 판매액이 많은 5개라는 거는 이 판매액 자리가 자, 이제 이 레코드 단위로 이제 비교 판단을 한다면 라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중에 5번째 큰 값. 딴 데 한쪽 옆에다가 찾아볼까요? 자, 머릿속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라지 이 범위 중에 5번째 큰 값 해주면 이 중에 5번째 큰 값, 요 값, 이 숫자를 찾아주는 게 라지의 결과물이에요. 라지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가 요 답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거의 결과를 내릴 때 판매 총액이 많은 5개라는 것을 문장을 바꾸면 이 값이 라지가 찾아준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비교를 시켜줘야 된다 했잖아요. 이 레코드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한 값과 비교를 시켜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값을
라지가 찾아준 이 값과 비교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라지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게 이 레코드의 정보가 이 값이 이거가 라지로 찾아준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교를 시켜주도록 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해야 문장의 식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자, if로 조건이 이 값이 크거나 같으면 뭐보다 라지 이 범위 중에서 절대 참조 필요하죠. 이 범위 중에서 5번째 큰 값 라지가 요 답을 찾아오잖아요. 라지가 찾아준 그 값보다 요 레코드에 이 숫자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레코드의 값을 무언가와 반드시 비교를 시켜주라 했어요. if문은. 그래서 비교해서 그러면 참이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if와 라지 중에 라지가 해결해 준 결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한 겁니다. 라지가 구해준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현재 이 레코드의 정보를 이 값과 비교시켰어요. 자, 범위 중에 C17번은 18로 19로 바뀌어 가야 되고 이렇게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계산할 때는 제가 굳이 범위에 절대 참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만 답 구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때는요. 이걸 구한 식을 밑으로 복사했을 때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참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 중에 어떤 숫자 하나를 찾을 것이다 이런 걸 그냥 생각을 하고 식을 찾아가면 돼요. 자,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 총점의 값이, 자, max가 주어지면 max는 범위만 있으면 되죠. 범위를 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값, min도 범위를 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자,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이것도 항상 그러니까 그 레코드의 정보가 무언가와 비교되어지면 돼요. 그죠? 그래서 max로 찾아놓은 총점 중에서 제일 큰 값 max로 찾고 총점 중에서 제일 작은 값 min으로 찾는데, 자, 이 값이 만약에 지금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서 이 총점의 값이 max가 찾아준 제일 큰 값하고 같으면 그러면 최고 점수인 거죠. 자, 제일 높은 점수는 최고 점수, 가장 낮으면 최저,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의 정보가 max로 찾은 것과 비교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요 한 값이, 자, if의 조건은 무조건 부등호 오기 전에 이 레코드의 정보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 요 총점이 비교하는데 같으면 되죠. max로 구한 답하고 같으면 max 이 범위, 자, 이 범위 밑으로 복사할 때 바뀌면 안 되는 범위죠. 자, max로 찾은 값하고 같으면 그 레코드의 정보가 max의 결과와 같으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교, 다시 if. 자, 계속 ifs가 아니면 if 글자를 다시 써줘야 되죠. if 자체는 조건식, 참, 거짓 3개의 인수로 끝나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조건 비교하려면 if가 필요하고요. 한 번 더 J17번 셀, 자, J17번 셀이 min으로 구한 min 범위 해서 제일 작은 값, 갈로를 닫아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갈로가 닫히면 최소값이 구해지고 이 최소값과 J17을 비교해서 그거하고 같으면 참일 때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두 번째 if가 닫히고 첫 번째 if가 닫히고, 그래서 공백이 답이고 하나는 최저 하나는 최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은 스위치 함수가 나왔고요. 6번은 ifs가 나왔습니다. 스위치는 비교하는 부등호 안 썼습니다. 안 썼고 ifs는 if처럼 if의 조건식처럼 조건식을 썼어요. 자, 스위치는 오히려 추주처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추주는 한계가 있었죠. 추주는 첫 번째 인수가 번호가 와야 돼요. 이 번호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죠? 하나씩 대응되어지는 인덱스 넘버 형태가 와서 여기가 1일 때, 요게 1일 때, 요게 2일 때 값, 요게 3일 때 값, 이게 4일 때 값 해서 이 값에 대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요. 근데 스위치는, 자, 스위치 함수는 어떤 함수식이 오고, 함수식이 왔어요. 함수식이 오고 이 식의 답이 뭐일 때 뭐 이렇게 짝으로, 지금 여기 같으면 위크데이 함수 같으면 1이면 적어줘야 돼요. 1이면 월요일이 1인 유형이니까 2번 형식으로 해서 뭐면 뭐면 해서 두 개씩 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가 아니라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크데이처럼 요 함수가 아니라 다른 게 왔다면 이 함수식의 결과가 뭐 A면 뭐라고 답하고 B면 뭐라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 추주는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이렇게 딱딱 결정되지만 스위치는 요거면 이 식의 결과가 이거면 이걸로 답하고 이거면 이걸로 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면 뭐로 연결을 두 개씩 짝으로 계속 이어서 가시면 돼요. 자, 지금은 주문일의 요일 번호를 주문요일의 월, 화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거고요. 자, 월요일이 1인 유형을 해주라 했습니다. 자, 위크데이에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요일에 대해서 위크데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위크데이 함수에 날짜가 오고 쉼표 찍고 월요일이 1인 유형은 2번 유형이라는 거죠. 2번 유형. 그래서 2번 유형을 하면 1이 월요일인 거죠. 1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요 위크데이를 자, 추주가 아니라 이번엔 스위치를 이용하는 거죠. 스위치가 들어가면 인수 밑에 힌트를 보세요. value 1, result 1, 또 value 2, result 2 해서 자, 뭐냐면 1이면 저 위크데이의 결과가 1이면 월, 결과로 월이 나오고 2면 화가 나오고, 사실 이 식 같으면 요 문제 같으면 추주를 쓰는 게 편하죠. 1이면 2면 이럴 때는 추주를 써버리는 게 편하지만 자, 문제에서 스위치를 줬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이걸 일일이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만약에 1, 2, 3, 4가 아닌 것도 스위치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계속 하면 돼요. 3이면 수, 4면 목, 5면 금, 6이면 토, 7이면 1. 1부터 7까지를 쭉 이어서 써줘야죠. 1이면 월, 2면 화, 이렇게 1, 월, 2, 화, 3, 수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건 번거롭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요일 문자를 쓰는 거는 스위치보다는 추주가 더 식이 짧아서 더 좋긴 하지만, 여기에 1, 2, 3, 4라는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스위치는 A면 월, 뭐 B면 이런 식의 다른 문자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위치의 인수 쓰는 방법을 요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짝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도 추주처럼 뭐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6번에 if 쓰는 비교를 해야죠. if 쓰는 비교를 합니다. 자,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가 P이면, 그러면 left로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가, 자, ifs도 if와 마찬가지로 비교한다 했어요. P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비교를 해야 되고, P면, 자, 이게 조건식 ifs의 조건식, 이거면 생산부, 자, 이거면 이거. 다시 한번 ifs는 또 if가 들어갈 필요 없이 한 번 더 또 조건식이 와요. 한 번 더 조건식이 left 식의 결과가 B이면, B하고 같으면 조건식이 또 올 수 있어요. B하고 같으면 영업부. 또 한 번 더, 또 E이면 하면 또 left를 또 써야죠. left 결과가 E하고 같으면 관리부. 이거면 이거. 이거이면 이 조건 만족하면 이렇게 답하고, 이 조건 만족하면 이렇게 답하고, 이 조건 만족하면 이렇게 답하도록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조건식이 이 함수 하나 안에서 여러 번 올 수 있으니까 ifs를 쓰는 겁니다. 자, 요 문제를 요대로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를 레프트와 스위치로 풀어보세요. 레프트와 스위치로, ifs 말고. 자, 일단 요걸로 먼저 풀어보죠. 자, if, 오히려 ifs나 스위치가 있음으로써 if만 가지고 풀 때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자, ifs를 하면, 자, 왼쪽 한 글자 left, 자, 조건식은 항상 이 레코드에 있는 어떤 정보, 이 정보 중에서 왼쪽 한 글자 P만 가지고 요 P, 요 한 글자를, 자, 비교를 했죠. 한 글자를 비교합니다. 자, P와 같으면, 문자 P와 같으면, 참이면 참을 때의 값을 바로 적어주면 돼요. 참이면 생산부. 자, 다시 또 조건 비교를 해요. 또 조건 비교를 해서, 자, 레프트식을 여러 번 쓸 거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자, 또 왼쪽 한 글자가 B이면, B이면, 자, 그때 연결되는 거는 영업부. 다시 또 조건식.
붙여서 2이면 그때 참일때 적혀질 값 관리부. 그리고 닫으면 되죠. 나머지는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마지막은 true라고 표현하면 된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란 게 있으면 true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P, B, E 그거가 다니까 나머지 처리를 할 필요 없고요. 자,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스위치를 이용해서 푼다면 자, 첫 번째 인수에 이 레프트식만 주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자체에 비교하는 부등호식을 쓰지 말고 스위치의 첫 번째 인수에 레프트를 딱 쓴 다음에 그냥 여기에 그냥 P라고만 저거만 주면 되죠. P면 생산부 다시 B면 영업부 또 E면 관리부. 자,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간단하게 또 풀 수 있죠. 상시 9회고요. 상시 9회의 2번이고 자, 만약에 그냥 우리가 if 랭크만 주어지면 아니면 if 랭크만 있든지 아니면 choose 랭크가 있든지 이렇게 두 개만 주어졌으면 무난하게 그냥 평소에 풀던 대로 풀던 유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if 랭크만 주어졌다면 1위는 1등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 구해서 1위는 1등 그러니까 랭크의 값이 랭크의 답이 1과 같으면 만약에 if하고 주어졌으면 비교를 해야 되고 이거면 자 if면 이거면 1등이라고 적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답으로 나와야 되는 게 1등, 2등, 3등 나머지 공백 4가지니까 if를 3번을 할 겁니다. 자 요거면 1등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다시 랭크 결과가 2면 2등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비교하러 또 if 들어가서 랭크 3이면 3등 그렇지 않으면 공백 해서 if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하고 조건식 참 거짓 요 if가 닫히고 두 번째 if 닫히고 첫 번째 if 닫히고 요렇게 풀어내겠죠. if와 랭크만 있으면. 자, 한번 요거 단계적으로 쭉 풀어볼게요. 일단 요걸로 다시 한번 복습으로 요거 풀어보고 자, 여기에서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고 그 순위가 자 if의 조건으로 순위가 랭크 자, 요 평균값 i 3번 셀이 전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몇 등인지 큰 게 1등이니까 세 번째 인수 생략하고 자, 몇 등인지 구해서 그게 1과 같으면 1등이라고 적어주고요. 다시 한번 또 비교하러 가서 자, ifs가 아닌 if가 주어졌을 땐 자, 반드시 if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냥 랭크 바로 오면 안 되고 꼭 if를 다시 넣어서 if 새로운 if가 새로 시작돼서 조건식 랭크만 딱 복사했어요. 랭크가 2와 같으면 2등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비교하러 if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ifs로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랭크가 3과 같으면 3등,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백, 갈로 닫고 닫고 닫아서 마무리하는 거죠. 한번 if 중첩 if로도 풀어보고요. ifs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요 랭크 함수식만 딱 복사해 놓으면 식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자, 복사할 때 앞에 if까지 또는 뒤에 equal까지 다 하지 말고요. 그냥 딱 함수 한 세트 정도만, 나머지는 귀찮더라도 좀 써주시고, 예, 한 세트만 딱 복사를 해서 식을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옆에 ifs로도 풀어보시고, 자, 이 문제를 아까 다시 ifs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 한 세트만 딱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랭크가 1과 같으면 1등. 다시 또 비교는 계속 해야 됩니다. ifs는 다시 비교해서 2와 같으면 2등. 다시 한번 또 비교해서 3과 같으면 3등. 그 다음 나머지는 하는 거는 다 참이에요. 자, 그거 외에는 다 참. 추르면 공백. 이렇게 갈로 닫는 거죠. 추르면 공백. 자, 이번에 시험 치러 갔을 때 ifs도 나왔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ifs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hoose 랭크로 풀어볼게요. choose 랭크로.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랭크식이 오고, choose의 첫 번째에 랭크가 오고, 1등, 2등, 3등. 자, 그리고 학생이 몇 명이죠? 10명이네요. 그러면 choose 랭크만 있다면 if error가 있으면 마무리해서 앞에 그죠? if error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운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몇 번째까지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죠. 밑에 힌트 보시면 알아요. 그죠? 밸류 10번까지 열고 닫고를 하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아까 풀었듯이 if를 중첩해서 하거나 또는 choose 랭크면 이렇게 푸는 유형은 그냥 기본 유형이거든요. 그죠? 예전부터 많이 풀던 유형인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if, 랭크, choose 다 쓰라고요. if, 랭크, choose 다 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choose 랭크가 할 수 있는 건 1등, 2등, 3등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은 choose 랭크에 if error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랭크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일 때는 1, 2, 3등일 때는 choose가 choose 다시 랭크 아까 했던 식 랭크에 1등, 2등 뭐 이렇게 적는 거 1등, 2등, 3등 적었던 요식 여기까지만 하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choose 랭크식으로 풀고 나머지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choose 랭크 이용해서 아까 choose 랭크 요것만 가지고도 10명일 때는 뒤에 따옴표 열고 닫고를 7번 더 해서 10개의 인수를 다 적어주면 choose 랭크만으로도 되지만
자, 인원수가 많으면 어때요? 자,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즈 랭크로는 힘드니까 아까 앞에서는 추즈 랭크에 if 에라를 썼었는데 지금은 if를 가지고 3 이하는 요 식으로 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공백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자, if 에라 함수를 쓰는 대신에 if를 이용해서 자, 랭크의 값이 3 이하면 추즈와 랭크를 같이 써서 추즈 랭크 1등, 2등, 3등까지만 표현을 하고 추즈 랭크로 1등, 2등, 3등을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공백. 3 이하일 때는 추즈 랭크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공백입니다. 다시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이 추즈 랭크 안 쓰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if 랭크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 볼게요. 자, 요 것들의 규칙이 자기 순위 랭크 값 나오고 뒤에 등자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식을 쏙 드러내고요. 요 자리에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요 식 랭크로 구한 순위에 등자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하라고 이 식을 요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한 10등까지라도 적어주라 할 때도 요걸 하면 더 편하죠. 사실 추즈 랭크를 쓰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요거는 그냥 뭐 최우수, 우수 뭐 이런 거면 이런 식으로 추즈 랭크가 필요하지만 1등, 2등, 3등 규칙이 있죠. 몇 등인지 요 규칙이 있으니까 저 추즈 랭크식을 지워버리고 랭크와 연결 연산자. 연결 연산자는 쓰라 할 때만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 연결 연산자를 쓰라 했다면 if의 랭크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한번 랭크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 풀 때는 1과 같으면 해서 1등 이렇게 썼지만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 이렇게 나오면 굳이 1등, 2등, 3등을 따로따로 표현할 필요 없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자기가 구한 순위에 등자가 붙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공백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돼요. 자, 어떻게 풀든 다 같은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처럼 if 랭크 연결 연산자 세 가지를 이용하라 했을 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Dmax하고 Vlookup이에요. 그러니까 이 Vlookup에 아까 라지로 풀어봤었는데 Dmax가 지금 나온 거죠. 분류가 캠핑용품인 제품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명을 구하라 했어요. 지금 자, 요 자료에서 분류가 캠핑용품인 자, 이 전체 중에서 캠핑용품인 것 중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그러면 우리가 Dmax가 있으면 이 범위 중에서 Dmax는 이렇게 범위가 첫 번째 인수 전체 이 범위 중에서 계산할 거는 최대값 계산은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조건은 분류가 캠핑용품이고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 두 번째 인수 판매 실적, 그다음 세 번째 인수 조건 범위. 이렇게 하면 캠핑용품 중에서도 판매 실적이 제일 높은 거 수동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캠핑인 거 중에 163, 168, 185. 그러면 제일 높은 값은 요거 되겠네요. 그냥 요 값을 찾으라 하면 Dmax만 있으면 요 값을 찾았는데, 찾아진 이 값의 옆에 있는 요거 찾아오라 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이 답으로 와야 되는 건 자석 행거, 이게 와야 되거든요. 자석 행거가 답으로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라지로 찾는 대신에 요 값을 Dmax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자, 그냥 Dmax만 먼저 해볼게요. 그냥 Dmax, 일단 Dmax 함수의, 자, Dmax로 전체 범위 중에서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조건은 분류가 캠핑용품인 거. 자, 그래서 이 Dmax의 결과는 요 185, 요 숫자를 찾아낸다고요. Dmax는 이 전체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에 이 자리에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요 185라는 답을 찾았는데 이 185 옆에 있는 요 답 자석 행거를 찾아와야 되니까 이 Dmax 식이 어디 들어가요?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지면 돼요. Vlookup의 첫 번째 인수로 185를 넣고 쉼표 찍고, 그러면 이때 범위는 반드시 여기를 천열로 해야 되겠죠. Vlookup의 두 번째 인수로 범위를 반드시 이렇게 넣어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면 Dmax로 찾은 185를 요 천열과 비교해서 찾아낼 거고, 쉼표 찍고 우리가 답으로 가져올 건 두 번째에 있는 제품 이름이고, 비교할 때 방식은, 자, 숫자 차례대로 된 거 아니니까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하면 185 옆에 있는 자석 행거를 찾아오는 거죠. 자, 만약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의 제품명이 아니고 브랜드명을 가져오라 하면요. 이거의 왼쪽 옆에 있는 브랜드명을 가져오라 하면, 아까 제가 Vlookup이 아니라 무슨 함수요? 인덱스 매치, 그리고 지금 Dmax, 이렇게 세 개를 써서 마그피아를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인덱스 함수로, 그럴 때는 Vlookup이 못 찾아오기 때문에 인덱스, 답으로 찾아오고 싶은 건 요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찾아오고 싶고, 몇 행인지를 행 번호를 찾아줘야 되니까 그게 매치가 쓰이는 거죠. 매치의 첫 번째 인수에 아까 했던 Dmax가 들어가서 제일 큰 값의 위치 번호를 찾을 겁니다. Dmax가 들어가면 전체 범위가 가고, 계산할 필드 조건 범위, 아까 Dmax 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넣어 오셔도 되고, 자, 아무튼 Dmax로 찾아 놓은 제일 큰 값을 매치 함수로 요 범위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번호를 찾는데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하면 매치 Dmax로 요 185가 몇 번째다 행번호를 찾아줄 거고, 열은 이거 중에 열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열 이렇게 해주면 마그피아라는 요 옆에 왼쪽 옆에 있는 것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오른쪽 옆에 거면 그냥 단순하게 Vlookup과 같이 쓰면 되는데, 이걸 Vlookup과 Dmax로 풀면 되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답을 찾아오려면 Vlookup은 내가 찾아놓은 어떤 값의 왼쪽 값은 못 가져오니까, 자, 인덱스와 매치를 이용해서 풀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치 Dmax 요만큼이 행번호예요. 일단 요게 행번호가 된다 하는 게 이해되면 인덱스 구조는 전체 범위, 행번호, 열번호. 그러니까 요게 복잡하니까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죠. 자, 상시 3회 1번. 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표시하시오. 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 자, 그러면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이거 빼기 이거. 우리가 시간도, 날짜도, 시간도 다 빼기 계산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 두 시간을 차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뺀 이용 시간을 표시하라 했는데, 그다음 밑에 삼각형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그럼 두 개를 뺐는데, 시간 빼기 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2시간 차에 시간 빼기 시간을 하면 몇 시간, 뭐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몇 분이라는 정보가 나올 텐데, 이거에서 분정보를 비교를 하는 거네요. 이 분정보가 30분을 초과하면, 그러면 이 조건 비교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네요. 자, 미니트 함수 안에 요 두 차를 구했는 시간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몇 시간, 몇 분. 그러면 몇 분인지 분정보가 있을 거고, 그 분정보가 30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을 더해서, 자, 원래 차에다가 요 조건을 만족하면 1시간을, 요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 더해 주라는 거죠. 1시간을 더하여 뒤에 시간자까지 붙여주라는 겁니다. 자, 다시 데이터 보면서 새로 설명할게요.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빼요. 이거에서 이거를 뺐어요. 빼면 몇 시간 몇 분 이런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딱 30분이 아니고 뭐 2시간 20분 아니면 3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몇 분이라는 정보가 나왔는데, 그 정보의 분정보를 다시 비교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시간차 요 식을 제가 복사 좀 해놓을게요. 자, 시간차를 구해서, 자, 분정보를 다시 계산을 해서 시간차에다가 나중에 1시간을 더하라는 겁니다. 더하기, 자, if 조건 비교하기를 미니트 함수 안에 요 2시간 차에 아까 몇 시간 몇 분 나왔는 그거 있죠. 몇 시간 몇 분이라는 그 시간의 분정보만 가지고 30과 비교를 해요. 30을 초과하면 2시간 차를 구하면 몇 시간 몇 분 나왔는데, 그것의 분정보 몇 분 하는 것이 30보다 크면, 그러니까 31분, 뭐 40분 이러면 1시간을 더 해주라는 겁니다. 원래 빼기를 해서 나왔던 시간에 더하기, 여기다가 더하기 쓸 필요 없고요. 1시간을 더하고, 근데 그냥 1 더하면 되나요?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그냥 이 시간에 하루가 들어가는 거라서 더하기를 할 때 30을 초과하면 1시간을 더하여 뒤에 시간을 붙여주라 했으니까 시간으로 hour 함수 안에 원래 빼기를 했던 그 시간에 잠깐만요. 이 시간에 더하기 1. 타임 함수가 지금 여기에 타임 함수가 안 주어졌네요. 표시 예를 보니까 2시간 이렇게 시 정보만 나오게 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더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2시간 차에 분정보가 30을 초과하면 원래 그 시간 정보에 1시간을, 그 시정보에 1시간을 더하고 그 원래 구했던 시간 몇 시간 몇 분, 아까 2시간 30분이면 2시라는 거에 더하기 1 해서 3시 3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원래 시간, 만약에 2시간 20분이 나왔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hour에 2시간 차 구했던 거 그 시간 그대로 그렇게 구하고, 그 뒤에 연결연산자 붙여서 시간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초과네요. 아까 나왔던 게 2시간, 자, 이거에서 이걸 빼면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이니까 30보다 크지는 않네요. 요거에 답이 30이 나왔는데 30보다 큰 건 아니죠. 같은 거지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거짓 자리로 가서 그냥 요 시간 2라는 값이 나온 거고, 만약에 아까 그 시간이 2시간 40분이었으면 40은 30보다 크죠. 그래서 1시간 더해서 3이 돼서 3시간이라고 나올 거고, 그래서 한번 쭉 복사를 해보면, 자, 요거는 여기에서 요거 빼면 3시간 50분. 3시간 50분은 그 3시간이라는 3에 1을 보태서 4시간 요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12시 10분에서 요걸 빼면 50분인가요? 50분이면 분정보가 30을 초과하죠. 그러면 0시간 50분인데 0시간에 1을 더해서 1시간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죠? 뭔가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30분 초과하면 그냥 30분이 아니라 30분 초과하면 1시간을 그냥 다 더 쓴 걸로 이렇게 이용 시간을 정하겠다라는 뜻이죠. 이용 시간의 시간차 정보에서 분정보가 30을 초과하면 시간에 1시간을 더 보태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시간 정보만, 분정보는 버리고 시 정보만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8회의 1번이고요. 상품 코드 주문 시간, 도착 시간 이용해서 배송 시간 계산하는데, 배송 시간은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을 뺀 것이 배송 시간이다라는 거고, 일단은 요 데이터에서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 여기에서 요거 빼기가 가능하니까 빼면 그게 배송 시간인데, 자,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가 1이면 요 배송 시간에다가 1시간을 빼서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그냥 요렇게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산식에서 1시간을 빼라는 거죠. 빼기 다시 조건에 따라서 if 요 시간에서 요 시간 뺀 거에다가 그거 빼기 다시 if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 라이트 함수로 상품 코드 오른쪽 한 글자 이것이 1이면, 자, 이때 따옴표 넣어서 1 붙여야 되고요. 이게 1과 같으면 요 배송 시간에 1시간을 빼라 하니까 여기서 빼기 1 해주면 되는데, 그냥 1을 하면 요거는 몇 시간 몇 분이라는 정보에 그냥 1을 빼기 1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시간을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빼면 되니까 0시간 하면 되는데, 이때 1을 그냥 숫자 1을 뺄 수는 없고 이 시간에서 1시간을 빼야 되니까 타임 함수 이용해서 이 자리에 1시간은, 자, 1시간을 쓸 때는 타임 1시간 0분 0초 요렇게 표현해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1을 뺄 수는 없고 빼기 1시간, 그렇지 않으면 1이 아니면 0시간 해서 요 자리에 1시간을 빼야 되는데
1시간을 요렇게 표현을 하라고요. 그냥 1이 아니라 1시간을 요렇게 표현을 하라고요. 그래서 배송 시간 자리에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인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회원 아이디의 상품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1시간을 빼주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뺄 거니까, 조건에 따라서 뺄 거니까 빼기 if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 라이트 상품 코드 오른쪽 한 글자 이것이 1과 같으면 1시간을 빼주라 하는데, 그냥 1 적으면 안 되고 1시간이니까 타임을 써서 타임 함수를 써서 1시간 0분 0초. 그래서 1시간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빼니까 0을 빼면 되겠죠. 0을 적고 가로 닫으면 원래 뺀 시간에서 1시간을 빼겠다 이런 거죠.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니까 원래 이거는 이거 빼기 이거를 하면 1시간 25분 20초인데 요거 끝에 번호가 1이니까 0시간 25분 20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의 답은 몇 시간 몇 분, 시간 정보랑 그냥 숫자 1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정보 형태로 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안 빼는 거죠. 지금 여기 빼기 if의 결과에 따라서 요 시간 뺏는 거 빼기 if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오거든요. 원래 시간에서 시간을 뺏는 결과에다가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1시간을 빼고 1시간 빼고, 그렇지 않으면요 안 빼는 거죠. 0시간 빼는 거죠. 0시간. 그러니까 0시간은 그냥 0을 적으면 되잖아요.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1시간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0시간을 뺀다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if 앞에 빼기 해놨기 때문에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이거일 때 빼기 0을 해야 안 빼는 거죠.